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헌술 5월 1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금수완박 입법이 이 강행 처리됐을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길래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느냐, 야반 도주하듯이 일 저질러 놓고, 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5년 동안 저질렀던 일은 주로 권력형 비리, 이런 의혹들이죠. 여러 가지 울산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이나 아니면 월성 원전 이런 거였는데, 자,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씩 좀 덜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권력형 비리 의혹과 별개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 이 집권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과의 대화무도 조성에 올인을 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미국 세 나라 정상이 또 잠깐 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도보다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북한과 도대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아주 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믿기기 어려운 그런 일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 사람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인터뷰입니다. 탁현민, 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금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문재인을 띄어 올리는데 거의 신처럼 띄어 올리는 그런 언행을 계속 해왔죠. 그 탁현민이 10일, 그러니 이 취임식이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1일자 경향신문에 실렸는데 기사는 이겁니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해서 연출가로 행복했지만 개인적으로 어쩌고 자기 소회를 밝혔는데, 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 아래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201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이 공연 등을 같이 준비한 현송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 안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탁현민 대답 잘 들어보십시오. 가끔 보고 싶죠.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이런 시험 발사 성공 영상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웃습니다. 내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 그러면서 웃는 거죠. 그리고 2018년 현송월 당시 삼지연 간현악당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행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이유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 돼요.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어요.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되어 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 인터뷰 내용 아닙니까? 자, 본인이 열병식 밤에 하라. 보여줄 거 보여주고 감출 건 감출 수 있다. 그 극적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말을 현송월에게 했다. 자랑스럽게. 자, 실제로 현송월에게 한 이 탁현민이 말대로 북한은 열병식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만난 게 2018년이죠. 현송월을 만난 게 2018년 4월인데 2020년 10월 10일 자정에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북한은 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북극성 3형보다 큰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북극성 4A 이런 것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탁현민 말대로 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 작년에도 또 야간에 열병식을 열었죠. 이 열병식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의 의전비서관, 그때는 행정관이었을 겁니다. 탁현민이라는 겁니다. 탁현민. 탁현민 본인이 입으로 이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충월에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줬다. 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이 형법상 이적죄, 국가보안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이 현송월에게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간 열병식 이야기를 해줬다. 북한군의 극적 효과와 감동을 위해서다. 밤에 조명을 쏠 수 있고, 밤에 해야 조명을 쏠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되게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8월 13일자에 이 10월 10일 날 열병식 하기 전에 이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그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서 당 창건 75돌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이 대책을 강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이벤트 같은 것을 새롭게 연출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 야간 열병식 후에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야간이어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식별이 쉽지 않았다. 신형 무기의 식별하기 어려웠다. 좀 탁현민이 코치해준 대로죠. 보여줄 것은 보여줄 수 있고 감출 것은 감출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에서 애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별하느라고. 자, 최근에 김정은 뮤직비디오 스타일 군사 영상, 이것이 화제가 됐었죠. 이것도 탁현민이 자기 스스로 자기와 관련 지었습니다.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빛이 나는 이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이 슬로우 모션으로 미사일 경납고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죠. 헐리우드 영화 탑건 그 한 장면이 그대로 또 다시 재현이 됐고, 김정은이 시계를 보다가 선글라스를 벗는 그런 장면이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그런 편집이었는데, 이 싸이의 그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에서 사용한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탄도미사일 장면을 또 고속회전시키는 그런 연출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국내에서 북한에도 이 탁현민 같은 존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코치를 해준 사람이 탁현민이었다는 거죠. 김정은의 어떤 퍼포먼스까지. 자,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탁현민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이 열병식을 하는 기본 목적이 있죠. 이 기본 목적이 무력을 가시를 하고 군사력을 가시해서 자기들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때 적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되고. 그 위협하는 그것을 남쪽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자가
코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 열병식, 그건 적국의 무기를 자세히 식별하지 못하게 하도록 야간 열병식을 하는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는 우리 남한 군인들을 속이는 그 방법을 청와대에 있는 탁현민이라는 비서가 코치를 해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매년 그러고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탁현민이 본인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인터뷰에서는 자백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이적죄,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생명이 걸려있는 북한의 이 무력 시위,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담보로 한 이 무력 시위를 코치를 하고 이벤트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야간에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속일 수 있다. 누구를? 우리나라 군인을. 그런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했다는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고 또 특히 이런 일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 아니고 또 다른 감추어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김정은이 움직였다가 본인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다시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죠. 그 과정에서 어떤 약속들이 있었고 어떤 행위를 했고 무엇을 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낱낱이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